개미는 억센 턱을 가지고 있고 진딧물은 나무의 수액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데요.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진딧물의 수액을 나눠 먹죠. 이렇듯 자연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공생관계가 가능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나라예요. 군주 국가로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왕족들은 부인을 몇 명씩이나 두고 자손을 마구 낳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모래알처럼 흔한 게 바로 왕족이죠. 문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도 없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장식한 람보르기니를 팔 수 있는 나라이면서도 반대로 가난한 국민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검은 진주의 저주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보통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야만 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다음 선거에서 표심을 얻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산유국은 전혀 국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선 대부분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은 세습되기도 하고요. 또한 땅만 파면 나오는 석유를 팔아서 필요한 국가 재정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세금도 거둘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당연히 세금을 덜 거두니까 되게 행복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유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깔고 있으면서도 가난해진다는 역설. 이런 현상을 검은 진주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비단 산유국에서만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돈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그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스페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스페인은 과거 무적 함대 시절에 전 세계 금 보유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손에 흙이나 기름을 묻히기를 싫어했어요. 결국 자국의 제조업을 주변 국가에 모두 위탁하는 바람에 오늘날의 스페인은 이렇다 할 제조업이 없죠. 생각해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찌나 알마니, 베르사체, 페레가모와 같은 그런 명품들, 그리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궁극의 슈퍼카를 만들죠.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뭘 만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라와 같은 의류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제조업 기반이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선진국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근 150년간 부도를 가장 많이 낸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죠. 마치 부자 아버지 아래에서 부자 딸내미가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뭔가 대단한 축복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언제나 따른다는 거. 어쩌면 세상의 진리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9.11 테러범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고 지금도 과격한 테러리스트를 만드는 교육기관 중 하나인 마드라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전 세계 테러리즘에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테러 지원국으로조차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나라는 형제처럼 지내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이지 실제로 사랑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히 종교는 물론이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니까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석유 꼭지를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했죠. 마치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수액을 취하는 대가로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개미처럼 말이죠. 하지만 석유의 시대가 지나도 과연 이 나라가 지구본에 온전히 붙어 있을지 의문인데요. 꽁무니에서 수액을 뽑아내지 못하는 진딧물은 더 이상 개미의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미 그 조짐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인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 대립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지정을 해제했어요. 사우디의 적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이거는 2014년 이후에 셰일가스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인해서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했다는 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잠시 트럼프의 시대에서 일탈했던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다시 주도적으로 들어오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중요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서로 죽고 못 살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점점 더 서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한 알사우드가 뭔가 큰 사업을 성공시켜서 돈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 우연히 발견된 석유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뒹굴던 돌이 모두 사라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구 사우디 석유 장관의 말처럼 화석 연료는 점차 쇠퇴하게 될 거예요. 검은 진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 영광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고 또 최대한 거만해지죠. 잔뜩 거만해진 상태에서 돈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좌절해요.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미리 나갈 것을 준비를 해야만 인생의 굴곡을 줄일 수 있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